1090km 밖에서 스텔스 전투기도 잡는다고 큰소리치던 중국산 방패 기억하시죠? 천공2보다 낫다며 떵떵거리던 이란의 그 방공미사일 레이더가요, 실전에서 단 희시간 만에 완전히 뚫려버렸어요. 딴 게 비지떡이라더니 중국산 믿고 지하벙커에 숨어있던 이란 최고위 층들, 그 자리에서 전원 폭사하며 피눈물을 흘렸거든요. 요격률 0%, 단 한 대도 못 잡았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에 같으시죠?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요, 껍데기만 화려한 짝퉁 무기가 어떻게 한 나라의 명줄을 끊어놓는지 그 끔찍한 진짜 대가를 영영 모르고 넘어가실 거예요. 반대로 우리 천공이가 어떻게 전세계 돈을 쓸어담고 있는지도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선배님들, 지금 몇 시에 어디서 이 기막힌 소식 듣고 계신가요? 편하게 댓글로 먼저 인사 남겨주시면 바로 시작할게요. 선배님들, 시간을 딱 한 달 전으로 돌려볼게요. 2026년 2월 28일이었어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향해 그 유명한 합동공습을 시작한 날입니다. 작전명부터가 무시무시했어요. 에피큐리, 번역하면 엄청난 분노라는 뜻이거든요. 냉전이 끝난 이후로 중동에서 벌어진 가장 거대한 규모의 군사작전이었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변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스라엘에서만 무려 200대가 넘는 전투기가 한꺼번에 날아올랐고요. 미국은 보이지도 않는 B2 스텔스 폭격기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까지 총 동원했습니다. 이란 전역에 있는 군사시설, 핵시설, 무려 1000곳이 넘는 목표물을 향해 그야말로 융단 폭격을 퍼부은 거예요. 그럼 이란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냐고요? 아니죠. 이란도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수천억 원, 아니 수조 원을 쏟아부어서 깔아놓은 최신형 방공망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란이 가장 맹신했던 게 바로 중국에서 직수입한 HQ 다인비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과 YLC-8B 레이더였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 팔아먹을 때 뭐라고 광고했는지 아세요? 미국의 최강 스텔스기 F-35는 물론이고 하늘의 지배자라는 F-22 랩터까지 250km 밖에서 훤히 들여다보고 요격할 수 있다고 입에 거품을 물었거든요. 카탈로그 스펙만 보면 전 세계에서 중국산 방패를 뚫을 창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가 어땠을까요? 미 해군이 자랑하는 전자전기 EA-18G 라울러가 딱 떠서 전파교란을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천하무적이라던 중국산 레이더가요, 작전 시작 단 1시간 만에 화면이 새까맣게 꺼져버렸습니다. 아예 먹통이 된 거예요. 하늘에 이스라엘 전투기 수백 대가 시커멓게 몰려오고 있는데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안 잡히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란의 자랑이던 중국산 HQ 가운비 미사일 포대는 적기 근처로 요격 미사일 단 한 발도 쏘지 못했습니다. 버튼 한번 못 눌러보고 수천억 원짜리 장비가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진짜 소름 끼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공습이 시작되자마자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를 포함해서 핵심 수뇌부들이 테헤란에 있는 아주 깊고 단단한 지하 벙커로 피신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벙커 안에서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왜냐고요? 밖에는 자기들이 그토록 믿었던 중국산 최신형 미사일이 지키고 있으니까 절대 뚫리지 않을 거라고 안심했던 거예요. 하지만 방패가 이미 녹아내렸다는 걸 벙커 안에서는 몰랐던 거죠. 방해꾼이 사라진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벙커 바로 위까지 아주 편안하게 날아와서 벙커를 뚫고 들어가는 특수폭탄을 무려 30발 넘게 쏟아부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중국산 무기 하나 믿고 안심했던 이란 최고위층은 그 지하 벙커에서 단 한 명도 살아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성능이 아니라 목숨으로 짝퉁 무기의 값을 치른 셈이에요. 종이 위에서는 F-22 스텔스기도 쪽집게처럼 잡아낸다던 그 최첨단 레이더가요, 정작 실전에서는 왜 완벽한 눈뜬장님이 돼버렸을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기가 막힌 코미디가 시작되거든요. 선배님들,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본 적 있으세요? 평소에 혼자 연습할 때나 학원에서 모의고사 볼 때는 기가 막히게 맨날 만점을 받는데 정작 진짜 수능 시험장만 가면 덜덜 떨면서 빵점 맞아오는 학생이요. 중국산 무기가 딱 그 짝입니다. 무기 팔아먹을 때 나눠주는 제품 설명서, 흔히 카탈로그 스펙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 보면 진짜 기가 차실 겁니다. 최대 사거리가 무려 260km고 동시에 100개의 적기를 추적해서 쪽집게처럼 박살낸다, 아주 화려하게 도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종이 위에서만 최강이면 뭐합니까? 실전에만 나가면 완전 깡통고철이 돼버리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아주 쉽게 속을 까서 보여드릴게요. 보통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면요,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중간중간에 땅에 있는 레이더가
계속 정보를 업데이트해줘야 합니다. 적기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틀었다. 너도 오른쪽으로 쫓아가라. 이렇게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을 고쳐줘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잖아요. 적의 최신 전투기들은 가만히 날아오는 게 아니라 정신없이 요리조리 피하니까요. 근데 이란이 샀던 중국산 HQ 카이비 미사일은 이 데이터 링크라고 부르는 정보 업데이트 속도가 정말 치명적으로 느려 터졌어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차에 달린 내비게이션 화면이 5분에 한 번씩 새로 고침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전투기는 이미 경로를 꺾어서 저만치 도망갔는데 이란이 쏜 미사일은 옛날 위치만 멍하니 쳐다보고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적기를 추적하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계산하는 레이더 자체의 머리 회전도 옛날 윈도우 컴퓨터처럼 버벅거리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최신형 레이더라면서 왜 이 모양이냐고요? 껍데기만 번지르르하게 새 것처럼 페인트 칠을 해놨지? 그 속을 뜯어보면요. 중국이 무려 30년 전에 러시아에서 들여온 구형 S-300 미사일을 몰래 뜯어보고 베낀 이른바 역설계로 만든 짝퉁이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삐까뻔쩍한 최신형 람보르기니인데 보닛을 열어보니까 30년 된 경운기 엔진이 털털거리면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미군이 자랑하는 최첨단 전자전기가 전파를 살짝만 쏴서 흐트려놔도 레이더 화면이 새까맣게 죽어버리는 멘붕 상태가 오는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은 미슐랭 3스타 셰프처럼 온갖 최첨단 정보전과 사이버전을 자유자재로 요리하는데 중국산 시스템은 라면 하나 겨우 끓이는 초보 레시피로 그 셰프들을 이겨보겠다고 덤빈 꼴이죠. 근데요, 선배님들, 여기서 진짜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게 단순히 중국의 기술력이 딸려서 구형 짝퉁 엔진을 달아나서 생긴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이란의 방공망이 그토록 허무하게 뚫려버린 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소름 돋는 뒷문, 즉 백도어 해킹 의혹이 숨어 있거든요. 선배님들, 혹시 뉴스에서 백도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영어로 뒷문이라는 뜻인데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만들 때 만든 사람이 나중에 몰래 훔쳐보려고 아무도 모르게 뒷문을 하나 슥 만들어 놓는 걸 말해요. 무기 시스템도 결국 거대한 컴퓨터 덩어리잖아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 특성, 우리 선배님들이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중국은 법 자체가요. 국가가 야, 너네 회사가 만든 데이터 내놔 하면 기업이 무조건 다 갖다 바쳐야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이 만든 무기 안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중국 정부가 몰래 접속할 수 있는 그 끔찍한 뒷문이 열려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육군부대에 납품됐던 중국산 CCTV 카메라에서 몰래 정보를 빼돌리는 악성 코드가 발견돼서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잖아요. 하물며 일반 부대용 카메라가 그 지경인데 한 나라의 명줄을 쥐고 있는 방공미사일 시스템은 오죽하겠어요? 만약에 전쟁이 터졌는데 중국 입장에서 쟤네가 이기면 우리한테 불리한데? 싶으면 중국 본토에서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이란의 방공망 전원을 통째로 툭 하고 꺼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파다하게 퍼져 있어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나라 지키는 방패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소문이 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기로서의 신뢰는 바닥을 쳤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허무하게 뚫려버린 게 이란만의 운 없는 사고였을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아주 줄초상이 났어요.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서 작년 2025년으로 가볼게요.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국경에서 한바탕 크게 충돌한 적이 있었습니다. 파키스탄도 돈 좀 아껴보겠다고 중국에서 HQ-9P라는 미사일을 잔뜩 사다 놨거든요. 인도가 보란듯이 브라모스 순항미사일 24발을 파키스탄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자, 중국산 미사일이 어떻게 방어했을까요? 24발 중에 단 한 발, 진짜 딱 한 발도 요격을 못했습니다. 하늘로 솟아오르지도 못한 채 그냥 멍하니 인도 미사일이 떨어지는 걸 구경만 한 거예요. 이때 파키스탄이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중국한테 야, 이거 왜 안 터지냐 하고 따졌더니 중국이 뭐라고 변명한 줄 아세요? 무기는 정상인데 파키스탄 너네 군인들이 조작을 못해서 그런 거다. 운용 미숙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심지어 파키스탄한테 이거 요격 실패한 거 소문나면 우리 무기 안 팔리니까 증거 좀 없애달라고 은밀하게 요청했다는 보도까지 터져나왔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당장 올해 1월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에서도 똑같은 코미디가 벌어졌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남미 최강의 하늘을 만들겠다면서 중국산 JY-27A 레이더를
9대나 사서 쫙 깔아놨거든요. 근데 미국 전자전기 한 대가 떠서 슥 훑고 지나가니까 그 9대가 동시에 전원이 나가면서 완벽한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란, 파키스탄, 베네수엘라까지 무려 3나라가 3번 연속으로 완벽하게 당한 거예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싼 맛에 중국산 샀다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전 세계적인 환불 사태가 벌어지게 생긴 거죠. 이렇게 전 세계에서 중국산 무기를 산 나라들이 속아 넘어갔다며 땅을 치고 통곡하던 바로 그 시각이요. 여기서 딱 1600km 떨어진 아랍에미리트. 하늘에서는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완전히 반대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들, 장면을 확 바꿔서 아랍에미리트로 가보겠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최고 지도부까지 다 죽으니까 눈이 완전히 뒤집혔잖아요. 그래서 보복한답시고 주변 중동 국가들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향해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을 미친 듯이 쏘아 올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군사 전문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이때 이란이 아랍에미리트 하늘로 날려보낸 미사일만 무려 137발이었어요. 자폭 드론도 209대나 떼거리로 몰려왔습니다. 합치면 340개가 넘는 폭탄이 비오듯 쏟아진 거예요. 자, 방금 전 이란에서 요격률 0%를 찍었던 중국산 고철 덩어리 보셨죠? 똑같은 대규모 복합 공격 상황이 아랍에미리트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랍에미리트 하늘은 이란이랑 완전히 달랐어요. 이란이 쏜 137발의 미사일 중에서 무려 132발이 공중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드론도 195대가 산산조각 났어요. 미사일 요격률이 무려 96%입니다. 96%요? 똑같은 날, 똑같은 하늘에서 벌어진 일인데 중국 방패를 든 이란은 0%로 수뇌부가 폭사했고 아랍에미리트는 96%로 완벽하게 국가의 심장부를 지켜낸 거예요. 도대체 아랍에미리트 방패는 뭐가 달랐을까요? 바로 이 대규모 요격전의 중심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천궁2가 있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이 밝힌 아주 따끈따끈한 분석 자료가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에 실전 배치되어 있던 우리 천궁2 포대에서 60여 발의 요격 미사일이 불을 뿜으면서 솟아올랐거든요. 그리고 날아오는 표적들을 무려 96%의 명중률로 정확하게 꿰뚫어 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웅장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냐면요. 한국 방산 역사상 수출된 무기가 실전에 투입된 최초의 사례이자 천궁2가 겪은 생애 첫 실전이었어요. 첫 무대에 올라가자마자 전 세계가 경악할 96%라는 만점짜리 성적표를 받아온 겁니다. 당시 아랍에미리트는 미국의 패트리엇, 사드, 그리고 이스라엘제 방공망까지 섞어서 아주 촘촘한 다층 방어망을 깔아놨거든요. 그런데 유용원 의원 말로는 이날 전체 방어 성공률 90%를 넘긴 1등 공신이 미국산도, 이스라엘산도 아닌 바로 우리 한국의 천궁2였다는 겁니다. 방산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카탈로그에 뻔지르르하게 금칠을 해놔도 소용없습니다. 실전에서 한번 증명되는 것만큼 확실하고 무서운 마케팅이 없어요. 수십조 원짜리 광고보다 더 강력한 게 바로 어제 쏜 실전 요격률이거든요. 천궁2는 전 세계 무기상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는 가운데 진짜 하늘의 방패는 이런 거다 라고 완벽하게 증명을 해버린 겁니다. 아니, 천조국 미국이 그렇게 자랑하는 일타 강사 패트리엇 미사일조차도요. 이렇게 드론이랑 미사일이 벌떼처럼 섞여서 날아오는 복합 공격 상황에서는 실전 요격률 90%를 넘기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천궁2는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렸길래 미국 무기도 밀어내고 첫 실전에서 96%라는 압도적인 세계 최고 신기록을 찍어버린 걸까요? 선배님들, 도대체 우리 천궁2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미국 패트리엇도 혀를 대두르고 중국산은 명함도 못 내밀게 만들었을까요? 이 기막힌 비밀 3가지를 제가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이거 들으시면 속이 다 후련해지실 겁니다. 첫 번째 비밀 병기는 바로 콜드런칭이라는 기가 막힌 발사 기술입니다. 이름부터가 콜드, 차갑게 쏜다는 거잖아요. 보통 미사일을 쏠 때 발사관 안에서부터 로켓에 불을 확 붙이면서 콱쾅 하고 날아가요. 그러면 그 발사대는 수천 도의 불바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발 쏘고 나면 발사대가 녹아내릴까봐 식을 때까지 멍하니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이란에서 드론이랑 미사일 137발이 소나기처럼 쏟아지는데 언제 발사대 시키고 있습니까? 우리 천궁2는 달라요. 발사관 안에서는 압축된 공기로 뻥 하고 미사일을 먼저 공중으로 튕겨 올립니다. 그리고 미사일이 허공에 붕 떴을 때 그제야 꼬리에서 불을 뿜으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발사대 안에는 열기가 하나도 안 남죠. 불이 안 붙었으니까요.
그래서 미사일을 1초에 한 발씩 기관총 쏘듯이 연달아 다다다다 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랍에미리트 하늘을 뒤덮은 이란의 떼거리 미사일들을 천궁2 혼자서 다 막아낼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압도적인 연사력 덕분이었어요. 자, 두 번째 이유. 선배님들,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가격이 깡패면 못 사잖아요. 우리 천궁2의 두 번째 무기는 바로 미친 가성비입니다. 미군이 자랑하는 패트리엇의 최신형 PH-3 MSE 요격 미사일. 그거 단가 한 발에 얼마인지 아세요? 한 발 쏘면 무려 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3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아랍에미리트 같은 부자 나라도 미사일 100발 쏘면 5천억 원이니까 손이 덜덜 떨리거든요. 근데 우리 천궁2는 성능은 패트리엇 뺨을 치는데 가격은 절반도 안 됩니다. 포대 전체를 들이는 비용도 패트리엇의 딱 3분의 1 수준이에요. 같은 예산이면 방어 포대를 3배나 더 많이 깔아서 하늘을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덮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중동 왕족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패트리엇 살 돈으로 천궁2를 3배 더 깔아버리는 게 훨씬 든든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K방산의 가장 무서운 필살기입니다. 바로 미친 납치 속도예요. 한국 사람 특유의 그 빨리빨리 정신, 이거 방산에서도 똑같거든요. 미국산 무기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워낙 전 세계에서 주문이 밀려있다 보니까 무기 하나 사려면 기본 몇 년씩 하염없이 기다려야 해요. 근데 무기라는 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을 대비하는 건데 당장 내일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5년 뒤에 준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근데 우리는 어땠냐고요? 아랍에미리트하고 2022년에 처음 천궁2 계약서에 도장 찍었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4년 만에 무기 뚝딱 만들어서 사막에 쫙 깔아주고 첫 실전에서 96% 요격률이라는 기적 같은 성과까지 다이렉트로 뽑아낸 겁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간에 딱 맞춰서 배달해주는 이 한국의 스피드에 중동 부호들이 아주 혀를 내두르고 있는 거예요. 이 미친 성능, 반값 가격, 로켓 배송까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중동 부호들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주 그냥 물건도 받기 전에 달러 뭉치부터 싸들고 한국으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란은 싼 맛에 중국산 샀다가 수뇌부가 다 죽어나가는데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산 샀더니 하늘이 철통방어가 된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여기서부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진짜 전설이 시작됩니다. 선배님들, 아랍에미리트가 이 96%라는 기적 같은 숫자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원래 계약대로라면 천궁2 10개 포대가 천천히 순서대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당시에 딱 2개 포대만 먼저 도착해 있었는데 실전에서 미사일 쏟아지는 걸 다 막아내는 걸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다급해졌겠어요. 그래서 곧바로 우리 한국 정부에 긴급 타전을 보냅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남은 물량 앞당겨서 빨리 좀 보내달라. 만약 포대 통째로 보내는 게 당장 힘들면 제발 요격 미사일 알맹이라도 먼저 비행기에 태워보내달라. 이렇게 매달렸어요. 이게 첫 실전 치르고 딱 닷새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소문이 중동 바닥에 쫙 퍼지니까 주변국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당장 옆 동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약 3조 2,500억 원어치 계약서에 도장을 쾅 찍었고요. 이라크까지 줄을 서면서 합산 무려 12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jet팟이 터졌습니다. 12조 원이요? 단위 무기 체계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입니다. 사우디랑 이라크도 지금 이란 폭격 보면서 벌벌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들도 우리도 돈 더 줄 테니까 천궁2 무조건 빨리 보내달라고 아주 애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향후 10년, 아니 20년 동안 중동 하늘의 표준 방어망은 무조건 대한민국 천궁2가 장악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란이 싼 맛에 중국산 짝퉁 방공망 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의 심장인 핵심 시설들 다 박살나고 최고 지도자는 지하 벙커에서 폭사하고 군 수뇌부랑 핵 과학자들까지 전부 초토화됐습니다. 무기값 몇 푼 아끼려다가 나라가 통째로 지옥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옛말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는데 국가안보에서는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싼 게 시한폭탄이었던 겁니다. 반면에 아랍에미리트는 어땠나요? 4조 원이라는 돈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우리 천궁2를 샀고 결국 그 4조 원이 나라 전체를 잿더미에서 구해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중국 무기 샀던 나라들은 지금 밤잠을 못 자고 있어요.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에서도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산 무기 성능을 믿지 않을 거다라고 못을 박아버렸거든요. 심지어 중국 매피진들조차
자기들 인터넷에다가 도대체 왜 전 세계가 우리 무기보다 한국 무기를 더 믿고 사가는 거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산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전 세계에 완전히 도장 찍혀버린 거죠. 하지만 선배님들, 우리가 여기서 마냥 박수만 치고 끝낼 일은 아닙니다. 우리 천궁2가 남의 나라 하늘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지켜주고 있는데 정작 우리 대한민국 하늘은 빈틈이 없는지 한 번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하거든요. 지금 중동 사태가 워낙 심각하게 돌아가니까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급하게 중동으로 차출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도 주한미군 패트리엇이 중동으로 훌쩍 빠져나갔던 적이 있었고요. 남의 나라 하늘 지켜주는 것도 좋고 수출로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우리 머리 위를 지키는 우리 방공망부터 더 촘촘하게, 더 강력하게 채워 넣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종이 위에 적힌 화려한 스펙은 실전에서 피 흘려 증명되기 전까지는 절대 믿으면 안 된다. 둘째, 나라 지키는 방어 무기에서 돈 아끼려다가 나라를 통째로 잃을 수 있다. 셋째, 최고의 마케팅은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전 검증이다. 예전에 한국산 무기? 싸서 좋긴 한데 성능은 글쎄 하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산? 실전에서 완벽하게 증명되잖아. 무조건 믿고 쓴다. 이게 바로 새로운 K방산의 위상입니다. 진짜는 실전에서 증명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그 진짜를 만들어 전 세계 하늘을 호령하는 당당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면서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으신가요? 우리 선배님들의 소중한 생각과 의견, 댓글로 시원하게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감사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고 통쾌하셨다면 경제의 눈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가장 날카롭고 깊이 있는 경제안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